볼게요. 황지우. 이게 시가 내용이 어려워 보여도 좀 직관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어려운 현대시에 비해 조금 주제가 너무 되게 명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영화 상영 전에 애국가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에서도 이제 독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영화관 가서 보면은 영화 대기할 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금호타이어 뭐 요런 느낌밖에 안 보이는데 이때 옛날에는 애국가를 틀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가를 틀어준다는 거는 대놓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를 생각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새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비하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천재 김수학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외부 지문이니까 아마 이거를 하셨을 때는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내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비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서는 이걸 대비, 뭐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거랑 화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느낌, 그런 거가 이제 나오겠죠. 화자의 지향점이랑 화자의 현실 상황? 화자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현실 상황 같은 것들 드러나 있겠죠.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먼저 보시면 갈래, 자유, 서정, 참여시인데 참여라고 하는 거는 현실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참여. 현실 참여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인 느낌, 그러니까 민주적인 주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를 현실 참여적인 거라 그래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현실 참여가 아닌 것들도 있나요? 네, 있죠. 이런 거 유미주의 혹은 신미주의 이런 애들은 뭐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알 바 아니고 상관 안 하고 그냥 예쁜 것만 쓰는 거. 시가 무조건 예뻐야 되고 감각적인 것만 얘기하고 호수가 예쁘고 달빛이 예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는 요거 유미주의, 신미주의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바깥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현실을 나의 그 작품 안에 참여시키고 있는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풍자겠죠. 제재는 세고요. 제재는 이제 소재지, 소재. 그다음에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좌절감. 냉소, 반어. 여기서 반어적 표현이 나오니까 외부 지문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반어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반어는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이따가 아예 한꺼번에 드려서 요런 게 반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어 뭔지 아시죠? 겉으로 표현하는 거랑 속에 있는 마음이랑 다른 것들 반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 반어 얘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반어인 애들이 뭐가 있을까? 딱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 뭐 가시는 길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김소월 진달래꽃인데 안 보내겠다는 거죠. 보내기 싫은데 보내겠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조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제 본문 볼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딱 대놓고 맨 처음 시작부터 영화라고 하고 있으니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라는 상황, 이게 이제 시적 상황인 거고 우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나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쵸?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경험. 혼자만의 경험이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공동체의 생각임을 강조한다 라는 거. 우리는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N명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거를 뜻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앉고 이러니까 이제 군대식 문화잖아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강요된 조국의 반어적인 표현,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니까 경청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경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문화 향유잖아요. 난 놀러 간 거지. 막 영화를 공부하러 간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러한 내가 나의 취미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막 그 노래가 삼천리 화려강산이 있고 뭐 화면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지만 현실이랑 대비되고 있다는 거지. 즉 현실 상황은 그렇게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 이 부분 이제 중요한데 여기까지 필기 하셨죠? 네, 지워도 되니?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자, 일단 삼천리 화려강산의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화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 속의 모습인데 화면 속의 모습이 나오면서 일정한 군을 이뤄요. 일정한 군을 이루는데 이 약간 얘네들이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면서 비아냥, 그리고 조롱, 비아냥과 조롱. 근데 결국에 이거는 흰 새떼들이 진짜 끼룩거리고 낄낄대고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거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얘네들한테 감정이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 흰 새떼들은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고 1열, 2열, 3열 횡대, 획일화된 모습. 여기서는 마치 군인 같은 모습.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군대식 문화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일제히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1열, 2열, 3열 횡대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풍자적 태도.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여기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인 거죠. 지금 나는 독재 정권 하에 있으니까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이 세상 바깥이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은 현실이 되게 자유가 없고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 바깥으로 날아가니까 이 세상 바깥에는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동시에 새들은 가고 있는 공간인 거죠. 화자는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인데 새들은 가고 있는 공간.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러한 감정선이 여기 들어가잖아. 우리도 우리들끼리 우리도 날아갔으면 요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는 새떼들이 날아간다 요렇게 하고 있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상황이 지금 반대되고 있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하는 거는 끝에 구절이기는 한데요. 끝에 구절이 나와 있으면서 이게 현실 수능에 대한 강압적인 주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국가가 마치 이 화자인가 이 사람들한테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메시지를 내가 이제 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각각 자기 자리에 앉아요. 각각 자기 자리에 앉고 있는데 주저앉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그냥 각자 자리에 착석을 한 느낌인 거고. 왜냐면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는 행동을 하면서 마음도 주저앉게 됐다라는 거지. 마음도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게 하강적 이미지로 들어가게 될 거고 체념 하강 이미지면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마치 이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지 뭐 요런 의지적인 태도는 잘 안 보여요. 그거 잘 보시고 그럼 이제 얘네들 밑줄 치고 이해를 좀 합시다. 형광펜으로 볼게요. 자, 이 시는 80년대에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경청해야 했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에 나오는 새떼의 비상을 보며 자신도 이 상황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거를 자각해요. 왜냐면은 길이 보전하세라고 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 애국가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길이 보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 관람석의 불이 모두 꺼진 캄캄한 극장은 바로 암울한 현실 상황을 표상하며 삼천리 화려강산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하는 관객들은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맹목적인 삶을 따라야 했던 부동자세랑 맹목적인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한 사람인 화자는 삼천리 화려강산을 떠나 줄지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극장 화면에 새떼들을 보면서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이 소망도 잠시일 뿐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해서라는 애국가의 끝 구절이 나오자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자리에 앉고 화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냉소적 어조. 그 다음에 이거 애국가의 역할.
여기서는 화면은 평화로운 전경이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데서 화자는 아이러니를 느낀다. 아이러니가 반어예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의 화면 속 풍경은 실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 화면 속 풍경은 이상화된 공간인 거고,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서정적이고 화려한 영상은 그것이 꾸며낸 현실이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에 의해 교모하게 표장된 것임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애국가는 결국에 고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애국가의 역할. 고발. 고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넘기시다 보면 이 부분 보이죠? 이게 여기가 좀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디테일한 거 상황 볼게요. 자, 일단 특징 80년대를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자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새떼들이 넘어가고 있는 이상세계로 나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좌절감. 새들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지만 화자는 그럴 수 없음을 대비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화자를 나라고 설정하지 않았죠? 나라고 설정하지 않고 우리라고 설정한 거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걸로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전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로. 시적 화자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성 상징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흰 새는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그 새들은 화면에 있는 애들이지, 화면 속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외부 세계로 나가고 싶으니까 저 새들도 외부 세계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80년대 중반에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틀어줬는데 그것을 멀뚱히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그 시간만큼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 삶의 아이러니요 역설이다. 당시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바라는 지식인의 비판적 태도랑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환멸, 자괴감, 흰 새떼들, 삼천리 화려강산, 풍자의 대상인 조국이 더 이상 화려강산일 수 없다는 역설의 의미로 쓰인다. 반어, 역설도 되고 반어도 돼요. 근데 아마 반어가 조금 더 가까워요. 상대적인 시어로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읽을 건데요. 이건 좀 이 부분은 좀 심화학습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고1 내신에서는. 자, 새들이 자신의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모습을 시인은 이 세상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시인이 늘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결국에 아까 언급했듯이 시인의 내면을 반영하게 됐다는 거죠. 시인의 내면. 화자의 내면. 화자의 내면이 떠나고 싶다라는 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아야 하는 영화관에서조차 애국가를 울려대며 나라를 사랑하라 외쳐대는 엄숙주의 속에서 갑갑하다. 그래서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날아가고 싶은 것.
여기. 보통 새가 날아간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호응인데 여기서는 세상을 뜬다라고 표현을 해요. 새가 세상을 뜬다라는 표현에서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후퇴가 함축적 의미라고 되어 있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뜬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새, 뭐 자유, 순수, 희망. 그리고 이게 87년도 작품이구나 라는 거 그냥 확인만 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작품은.